그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적으로 저기 원자력 발전 이제 점차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 외곽 지역에 보면 그 논이나 산 같은데 이렇게 나무 다 산림 같은 거 깎아가지고 태양광 많이 설치해 주는 거 보셨나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농지를 태양광으로 전용하고 있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그 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넓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이나 산 같은 데를 좀 깎아가지고 태양광에 많이 설치했는데 최근 이제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약 여의도의 한 20배 정도 되는 면적이 그 농지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많이 전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들이 좀 많이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그 농지 전용에 포함이 돼요. 예, 이런 것들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오셔가지고요. 예. 제 이름은 다 아시죠? 예. 누구 알겠습니다. 대구 원래 이렇게 며칠 동안 바람 많이 불었습니까? 아, 오늘 그랬나요? 예. 여기가 아마 골바람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좀 많으니까. 자, 목차 보시면 그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은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 규제의 법 6개를 모아서 우리 시험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6개 법률인데요. 자, 파트 1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 옆에다가 12문제라고 적어두세요. 목차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12문제 적어두시고요. 우리 시험에서 30% 비중이에요. 40문제 중에서요. 30% 비중이니까 이 하나의 법률만 잘 하셔도 4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고요. 자신감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 법은 단순 암기보다는 좀 체계나 이해를 요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도시계획법인데요. 자, 도시계획법은 사실은 앞에 한 단어가 좀 생략돼 있어요. 우리 신도시 들어보셨죠? 신도시 건설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룬 법률인데 이 법률에서 6문제가 출제돼요. 파트 2예요. 자, 세 번째로 자, 신도시를 조성하고 나서 30년이나 40년 정도 여기가 경과되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로 바뀌게 됩니까? 신도시가 구도시로 바뀌게 되죠. 자, 구도시 지역을 묶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이 절차를 다룬 법률이 3번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에 대해서 다룬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6문제가 출제돼요. 자, 파트 4에 보면 건축법 나와 있죠. 자, 우리 건축물이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건축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는 마트나 극장 이런 공장 이런 데도 다 건축물이에요. 이런 건축물 건축 절차에 대한 일반 법을 다룬 법률이 4번에 있는 건축법이에요. 이 파트에서 7문제가 출제돼요. 건축법요. 자, 파트 이거 보시면 주택법 나와 있죠. 이 건축물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있죠. 주로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파트 건설에서 공급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룬 법률인데 이 법에서 7문제 출제돼요. 파트 6에 농지법 2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6개 법률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돼요. 이 6개 법률에서 40문제가 출제된다고요. 자,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맞추게 되면요. 60점이고요. 열여섯 문제 맞추면 40점이에요. 이 사이만 맞추세요. 이건 안 돼요. 아무리 못 맞추더라도 이건 안 돼요. 이 밑으로 맞추는군요. 이 사이 정도만 맞춘다고 목표 잡으세요. 공인중개사법을 하고 같이 치르거든요.
모의고사 한번 쳐보셨으니까 2차 1교시에 치렀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무래도 좀 접근이 쉽죠? 공인중개사법이 좀 접근이 쉽지 않던가요? 통상적으로 수강생분들 다 그러신데요. 예, 공인중개사법이 조금 접근이 쉬워요. 그 익숙한 용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은 좀 법 조문이 작다 보니까 말 중간중간에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시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공인중개사법은요. 근데 공법은 너무 꼼꼼하게 보는 과목은 아니에요. 너무 꼼꼼하게 보면 차라리 그게 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듯이 공법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도대체 6개 법률 중에서 어느 법에 나왔던 내용이다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하는 내용이 이 6개 법률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되지. 자꾸 숫자나 이런 단어 하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제발 좀 꽂히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에 꽂히시면 되고요. 공법은 그렇게 물어보는 과목은 아니에요. 예, 과목은 아니니까 이 내용을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걸 물어본다고요. 예, 그런 걸 잘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들을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행위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규제하는 것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이걸 잘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접근을 잡으세요. 그래야 좀 상대적으로 좀 접근이 쉬우니까요. 제발 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듯이 하지 마세요. 공법이라는 과목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요. 예. 자, 넘겨보시면 자 1페이지에 파트 1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먼저 나와 있죠. 예. 자, 국토란 말은 전국의 토지의 줄임말이고요. 예. 자, 전국의 토지를 자 우리가 막 개발하거나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막 개발하거나 이용하게 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발생하거든요. 이 난개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거나 개발하라고 이 법률을 만든 취지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먼저 국토의 계획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의 이용은 곧 개발 얘기예요. 예. 이 개발 파트와 기타 파트로 해서 이제 보측 파트예요. 그래서 총 크게 파트는 세 가지 파트 나와 있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총 시험이 12문제가 출제되는데 먼저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8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파트에서 2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기타 파트에서 1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12문제 중에서 계획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9문제까지 나온다고요. 통상적으로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리고 개발 파트에서 2문제 내지나 3문제, 기타 파트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된다고요. 자, 그러면 체계로 봤을 때 어느 파트가 중요하겠습니까? 개발 파트가 중요해요? 계획 파트가 중요해요? 계획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해요. 출제 빈도가 훨씬 높거든요. 많이 나오면 항상 여기는 8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먼저 성계획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최상위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군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순으로 이렇게 계획 파트가 있는데 다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발 파트 가면 이런 계획에 맞춰서 국토를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난개발의 우려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받아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파트가 있고 나머지 기타 파트에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하고 보측 파트에서 총 체계는 크게 3개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파트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계획 파트가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들 중에서 6개밖에 출제 안 되는데 이 공법들 중에서 사실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최상위 행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예. 우리나라 국토는 이쪽이 동해, 이쪽이 서해인가요? 예. 여기 동해 아닌가 여기? 동해 바다? 여기가 동해고 여기가 서해 남해 지역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과 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단되어 있는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나 서해, 남해라는 세 개 바다하고 남북 접경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네 개 벨트에 맞춰서 국토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4차년도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올해까지 이 계획에 맞춰서 국토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5차년도 국토종합계획을 용역 작업에 연구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국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해서요. 앞으로 이제 5차년도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 전반을 스마트한 국토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좀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국토종합계획은요. 자, 그럼 이 국토종합계획 밑에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토 땅덩어리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단위는 도 단위로 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밑에 제주도 있죠. 예. 그래서 총 8개 도와 하나의 특별자치도 형태로 이렇게 기본적인 도 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 밑에는 도 단위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종합계획이 있어요. 다만 이 도종합계획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럼 두 개 법률은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 중에서도 국토 기본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로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행정계획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 단위 생활을 하지만 이 도에 있는 시나 군 지역은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들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막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둘 이상의 도시를 서로 연결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하게 돼요.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인데요. 그러면 둘 이상의 도시가 아니라 한 도시만 있죠. 이 한 도시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하게 되고요. 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상위 행정계획은 이제 광역도시부터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위에 있는 계획은 그냥 이런 계획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출제는 안 되니까요. 자, 2페이지 앞 넘겨볼까요 이제? 자, 총칙 파트 보시면 자, 2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최근 10년 동안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그 범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죠. 자, 총칙 파트에서 작년에 2문제가 나왔고요. 작년에 유일하게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파트에서 4문제가 나왔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파트에서 1문제,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3문제, 보칙 파트에서 1문제에서 작년에 총 12문제가 이 파트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27회, 6회, 7회, 8회, 9회 4년 연속 출제됐었죠. 근데 작년에 광역도시계획 유일하게 한번 쉬었거든요. 올해 어떨까요?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한번 볼까요? 22회, 24회, 27회. 최근 보니까 10년 동안 3년에 한 번꼴로 출제됐네요. 도시군 기본계획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27회 때 출제되고 작년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한 번 건너뛰었어요. 기본계획도 올해 나온다고 확률이 보여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출제 빈도 100%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출제 빈도 100%라고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파트 통상적으로 3문제 정도 출제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파트요.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파트도 통상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출제 빈도 100%예요. 자, 개발행위 허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출제 빈도 100%예요. 자,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좀 잡았으면 하는 건 8에서 9문제 정도. 8에서 9문제. 많이 맞추신 분들은 10문제까지. 12문제는 다 맞추기 힘들고요. 이렇게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 나와 있나요? 나머지 이제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 나와 있는 용어들은 뒤에 나오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광역도시 계획 6페이지에 있네요. 자, 6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 계획 먼저 의가 나와 있죠. 자, 광역도시 계획의 의는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 계획을 광역도시 계획에 의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대구광역시 있죠. 자, 대구는 대구 한 도시만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대구하고 인접하고 있는 여러 시나 군 지역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요. 그럼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01년에 이미 전국의 11개 권역 정도를 광역계획권으로 묶어놨다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경기도 지역 있죠. 그다음에 강원도 권역하고, 그다음에 대전, 충남 권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 권역 있죠. 그다음에 부산 권역하고, 그다음에 마창진 들어보셨나요? 마산, 창원, 진해 지금 통합 창원시가 돼버렸는데요. 그다음에 광양만권하고, 그다음에 저기 광주 전남권, 그다음 위에 전주권 해서 총 그렇게 광역계획권 묶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은 별로 관심 없죠. 다른 지역은 사실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대구는 대구라는 대구광역시하고 2개 시와 5개 군을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대구 광역계획권을 묶어놨다고요. 자, 밑에 있는 창녕은 대구하고 인접해 있지만 그 행정구역이 경남이거든요. 창녕은 그래서 창녕은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시지 지나서 시지 다리 지나면 이마트 바로 지나면 거기 경산인가요? 그 경산에서 좀 위로 가면 영천 있나요? 그리고 영천에서 더 위로 가면 군위군 있죠. 우리 나라의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군이에요. 인구가 너무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까 향후 몇 년 이내에 없어질 수 있는 지자체 1순위로 뽑더라고요. 그다음에 군위에서 잠깐 북서쪽으로 정하면 칠곡이 있나요? 칠곡군. 그다음에 칠곡에서 쭉 내려오면 참외동 유명한 성주 있나요? 성주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고령 있죠. 그래서 대구광역시, 경산, 영천시라는 3개 시하고 5개 군을 묶어서 대구는 지금 광역계획권을 형성해놨다고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얘기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광역계획권을 그러면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거고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거 핵쟁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만일에 이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대구광역시하고 2개 시와 5개 군이면 우리 대구 빼고는 나머지 시나 군은 행정구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죠. 대구만 광역시고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행정구역이 완전히 달라요. 행정구역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시와 하나의 도 간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시도 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하려고 할 때는 누가 지정할까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할까요?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정해야 될까요? 지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어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이렇게 시나 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대구광역시는 빼고 자, 경산시하고 영천시하고 군위군 자, 이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보면
어디에 속합니까? 경상북도에 속해 있나요? 자,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이죠. 그러면 이번에 광역객권을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같은 도에 속해 있대요. 그럼 이때 광역객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을까요? 경상북도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어요. 도지사만이요. 네. 자, 이렇게 광역객권이 둘 이상의 시도나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다고요. 네. 자, 6페이지에 2번 보시면 광역객권의 지정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객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광역객권 지정할 때는 자, 대구하고 경산, 영천, 군위군 지역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관할구역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광역객권 지정할 때는요. 자, 그러면 1번에 표에 광역객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 여기를 시도라고 해요.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때는 광역객권은 누구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두세요. 자, 이번에 보니까 광역객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때는 광역객권을 누구만 지정할 수 있을까요? 예, 도지사 밑줄 그어두세요. 자, 광역객권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적권자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는 거지 대구광역시장은 지정 못해요. 절대. 광역시장이나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절대 지정 못한다고요. 네. 자, 양갈로 이번에 보니까 자, 그러면 광역객권은 오직 국장이나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는데 광역객권을 지정할 수 없는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나중에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광역객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가능해요. 자,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객권 지정하고자 할 때는요. 관계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해야 되고요. 자, 7페이지 보니까 도지사가 광역객권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관계된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구광역시하고 이렇게 경상북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때 지정할 때는 관계된 대구광역시장이나 경상북도 도지사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네, 의견을 정치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요. 네, 만일에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정하고자 할 때는 경산시장이나 영천시장, 군위군수한테 물어봐야 돼요. 광역객권 지정하려고 한다고요. 네, 이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해야 돼요. 자, 7페이지 보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란 말 나와 있죠. 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자,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원칙이란 말은 반드시 이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는 거고, 예외란 말은 수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지도로 하는 게 쉽나요? 자, 이번에 어차피 창녕은 포함이 안 된다고 했고요. 네. 자, 대구하고 인접해 있는 2개 시와 5개 군을 묶어서 광역객권으로 지정하고 싶대요. 장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때 광역객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객권 지정해주면 자,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원칙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일까요? 국장이 직접 수립할까요? 아니면 대구광역시장하고 경상북도 도지사한테 네가 수립하라고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객권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지정해 줬으면 그래서 계획은요. 계획 수립은 관계된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표에 2번 보니까 2번 먼저 보세요. 자, 광역객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때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란 거죠. 자,
그 위에 1번 보세요. 그러면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이때는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까? 계획 수립은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7페이지에. 자, 대구광역시 이번엔 빼고요. 경상북도에 있는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하고 싶대요. 같은 도에 속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경산시장, 영천시장, 군위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네. 이게 원칙이에요. 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제일 쟁점이 광역계획권이라는 지역적 범위는 좀 급이 높은 사람이 지정하고요. 계획 수립은 이들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네.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이 개념을 잡으면 광역도시계획은 헷갈릴 게 없어요. 이것만 잘 잡으시면요. 자, 원칙적으로 그러면 1번, 2번이 원칙인데 3번, 4번은 어떤 경우냐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국정이 지정해주면 관계된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장한테 3년 내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안 하더라는 거네요. 그러면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희들 비켜라. 내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4번에 보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한다는 거죠. 네.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는 이거 지정은 누가 해줬습니까? 도지사가 지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돼요. 근데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3년 내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 안 하더라는 거네요. 그럼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마음이 없다는 거네요.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양갈로 이번에 이제 공동 수립 그게 예외예요. 네. 자,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요. 도지사도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나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원칙은 수립해야 한다는 거고 예외된 말은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중에 시도의사가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로 도지사도요. 네.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이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예외예요. 네. 자, 7페이지 3번에 보시면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도지사도 똑같아요. 자, 이번에 제2배경고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는 기한을 정해서요.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해 줬는데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된대요. 그럼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면 국장이 둘 다 조정 신청했으니까 바로 조정해 주면 돼요. 근데 한 명은 조정 신청하고 한 명은 조정 신청 안 했대요. 그럼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이때는 바로 조정해 주면 안 되고 이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근데도 협의가 잘 안 되면 이때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는 말은 뭐냐면 시도의사 중에서 한 명은 조정 신청했고 한 명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바로 조정해 주면 안 돼요. 네. 기한을 정해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도지사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국장이나 도지사라는 얘기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자, 8번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나와 있죠.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고 합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꺼주세요. 우리 공법에서 앞으로 어떤 수립 기준, 작성 기준, 지정 기준 이런 말 나오면 눈 딱 감으세요. 눈 딱 감고요. 이 사람 찍어버리세요. 어떤 기준은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 99.9% 이 사람이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혹시 다른 거 하나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도시개발법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갑자기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준 얘기하는데. 기준을 다른 걸로 정하는 거. 얼핏 들렸던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법에서 보면. 나중에 도시개발법 가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환지계획 작성 기준 이것만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해요. 이런 걸 바꾼다고요? 예. 본시험 가면 찾아내겠습니까 이거? 이거 하나만 국토교통부 영이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어떤 기준 나오면요.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 저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준 나오면 국장 찍어버리세요. 예, 나머지는 다 국장이니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여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을까요? 구속력이란 말은 행위 제한을 한다는 말인 겁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을 하는 계획일까요? 하지 않는 계획일까요? 예.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을 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에서 구속이나 행위 제한을 하지 않는 계획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행정갱성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이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거 장기라면 통상적으로 한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수립 단위가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단위가 없어요. 몇 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단위가 없다고요. 그리고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마지막에 광역도시 장기 계획이긴 하지만 이거 재검토 규정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획 3개를 비교해서 한번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이 계획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이거 절차상에서 먼저 수립을 하고요. 수립권자가. 그리고 승인권자한테, 승인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승낙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수립을 해서 이제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요. 그럼 먼저 수립권자가 수립하고자 할 때는 바로 수립을 하면 안 되고요. 예.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립권자가 이제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이 승인권자는 승인해 주기 전에요. 먼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심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승낙을 해주면 다시 이거 수립했던 사람한테 서류를 보내줘요. 예. 그 서류를 보내주는 것을 송부라는 표현을 써요. 송부요. 그럼 수립권자가 서류를 받아서 승인권자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공고해주고 열람을 시켜줘요. 공고란 말은 이제 이 서류를 승인을 받았으니까 국민들한테 다시 일반 주민들한테 널리 한 번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을 공고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열람이라는 것은 서류를 열어서 보여준다고요. 서류를 열어서 보여준다고요. 이때 서류를 열어서 보여주는 기간은 왜 이렇게 서류를 열어서 보여주냐면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는 그 기간을 두거든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을 30일 이상. 큰 뼈대는 이랬습니다. 네, 광역도시계획 이제 수립 승인 절차는요. 자, 양갈래를 보니까 그럼 수립권자는 수립하고자 할 때 그게 1번에 기초조사 밑줄 그어두세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 경제사회, 문화, 토지용이나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청량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제발 좀 시험 볼 때 제발 좀 하해야 한다 찾지 말라고요. 제발 좀. 자, 그러면 그 문장 읽어보면 기초조사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란 거죠? 그런 거 틀리게 안 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런 거 틀리게 안 내니까요.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라고요? 의무라고 적어두세요. 옆에. 기초조사 옆에 의무라고 적어두세요. 자, 그럼 수립권자는 수립하고자 할 때 의견 청취를 2번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하고요.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항상 의견은 2번 들어야 됩니다. 먼저 주민한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돼요. 자, 이번에 보니까 공청회 맺 찍어두세요.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와 있죠? 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걸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어떤 방식으로 듣는다는 겁니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공청회 방식으로 의견 청취를 한다는 거죠. 이때 공청회 방식으로 의견 청취하는 걸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식을 해요.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적인 회의를 개최한다고요? 네, 공청회요. 그리고 지방의회 등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 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의견 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등의 의견 청취를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요. 이때 승인을 해줄 때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협의심이 나와 있습니까? 예, 협의심이 위주 거두세요. 동그라미 2번에요. 이때는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3번에 송부 공고 열람 나와 있나요? 네, 송부 밑줄 꺼두시고 공고 열람 밑줄 꺼두세요. 자,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시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일반이 며칠 이상 열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밑줄 긋지 마세요, 그건요. 그냥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거예요. 30일 열람한다고요? 네. 자, 왜 광역도시계획은 자 이게 열람이란 말은 서류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을 둔다고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위 제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거든요. 그럼 이 계획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위 제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열람 기간을 아주 길게 둘까요? 딱 정해진 기간만 두면 될까요? 일반 국민들이 아무 영향이 없는 계획이다 보니까 딱 30일만 둔다고요. 열람 기간을요. 이런 거 틀리게 안 내요. 공법에서요. 이걸 뭐 14일로 바꾸고 이렇게 안 낸다고요. 공법 시험 그렇게 추정은 시험 아닙니다. 자, 9페이지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도지사가 승인해 줄 때도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부터 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와 있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하고 3번이란 말은 뭐냐면 협의심의, 송부, 공고 열람 이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고요. 네, 도지사가 승인해 줄 때 똑같습니다. 네. 자, 이때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고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 줄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 줄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이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는지, 계획 수립은 누가 하는지 여기까지 이제 이걸 여기에다가 딱 대입시켜 볼게요. 여기다가요. 네. 자, 이번에 대구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2개 시와 5개 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미 지정돼 있긴 하지만요. 자, 새롭게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싶을 때 둘 이상의 시나 도에 걸쳐 있습니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습니까?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시나 도에 걸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계획 수립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공동으로. 네.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서요. 기초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의무사항이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의견 청취를 2번에 걸쳐 해야 되는데요. 이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간접적인 공청회 방식으로 의견 청취를 해요. 네. 그리고 서로 다른 2 이상의 시나 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때 대구시도 마찬가지지만 경상북도도 의회가 있거든요. 네. 그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우리 도에는 저기 아까 어떤 시나 군 지역이 걸쳐 있죠. 우리 경상북도에 2개 시하고 5개 군이 걸쳐 있잖아요. 그럼 저 2개 시나 5개 군수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방의회 등이라는 표현은요. 네. 대구광역시 의회하고 경상북도 의회와 우리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네. 의견 청취를 해서 이제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이때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 준다고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 주기 전에 먼저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장하고 협의 거쳐야 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국장이 승인권자니까 중앙을 거쳐야 되겠네요.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이 서류를 다시 수립했던 시도지사한테 각각 보내줘요. 그럼 시도지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가 공고하고요. 주민들이 한테 서류를 열어서 보여줘요.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을 준다고요. 그 기간을 30일 이상을 둔다고요. 근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시도지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승인 신청을 안 하더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광역계획권이 지정했던 건 해제되거나 실효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4월 달에 나왔던 모의고사잖아요. 이게 4월 달에 나왔던 모의고사예요. 시도지사가 아까 공동으로 계획 수립해서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냐, 승인 신청 안 하게 되면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된다 했습니까?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유인 거지 광역계획권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사유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때는 시도지사 니들이 공동으로 수립할 마음이 없는 거네. 내가 단독으로 수립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 자, 이번에는 대구광역시는 빼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2개 시하고 5개 군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싶대요. 대구는 빼버리고요. 예. 자, 그럼 이때 같은 도에 속해 있습니까? 경상북도라는 같은 도에 속해 있나요? 그럼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구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이나 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 이거 빨리 캐치하시는 분은 이거 광역도시계획 빨리 맞추는데요.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시장이나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하면서요. 이때 기초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간접적인 공청회 방식으로 의견 청취해야 돼요.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나 군 지역도 이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를 두거든요. 그래서 시나 군의 의회 있죠.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요. 그럼 도지사가 승인해주면서 이때는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이때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요. 그래서 아까 공동으로 수립했던 시장군수한테 이것을 서류를 다시 송부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가 공고하고 이것을 연락기간을 30일 둔다고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이들이 3년이 지나도록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안 하더란 거네요. 그럼 이때는 아까 어떤 사유에 해당됩니까? 네. 니들이 수립할 마음이 없으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이제 이거하고 이거 연결된 거 아세요? 느낌이 오나요? 두 개가? 네. 뭐 이게 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이게 다예요, 이게. 네. 조금 느낌 오세요? 네. 필이 옵니까, 이제? 아, 예, 그럼 다행입니다. 자, 메일 정리노트. 이제 이 계획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1, 2월 달이나 3, 4월 달 같은 때 메일 정리노트 같은데 넣어놨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9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요약집에 이제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네. 그 절차를 보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이걸 조합을 하면 돼요. 네. 퍼즐을 딱 맞추면 이제 여기서는 항상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군지, 계획 수립권자가 누군지 이걸 잘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자칫 지문을 빨리 읽다 보면 지정권자를 묻는 건지 계획 수립권자를 묻는 건지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걸 잘 분석하시면 여기 문제 맞춰요. 네. 자, 메일 정리노트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수는 없고 딱 필요한 문제 정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 풀어드릴 거고요. 기출 문제집은 꼭 사세요. 기출 문제집 안 사신 분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 안 하는 걸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간주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기출에서 항상 우리 시험에서 60% 정도 나와요. 항상 나온다고요. 기출 문제만 제대로 분석하셔도 60점이에요. 60점.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다 띄워놨으니까요. 자, 1번 문제는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묻습니까? 틀린 거 묻습니까? 제발 좀 틀린 거 찾으라는데 옳은 거 찾지 말고
항상 처음에 문제 딱 읽으시면 옳은 거 묻는 건지 틀린 거 묻는지를 딱 밑줄 꺼세요. 모두 다 푸실 때요. 본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면서 관계된 시, 도지사나 시장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야 되는 거 맞나요? 맞는 질문이죠, 이거? 자, 이번에 시, 도지사, 시장구수는 광역도시계획이 변경하려면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변경할 때도요. 미리 관계된 시도나 시군 의회와 시장구수의 의견 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수립할 때도 변경은 수립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없을까요? 시도지사가 수립할 능력이 안 돼서 국정한테 수립해달라고 좀 같이 수립해 주세요 요청하면 이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3번요? 자,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됩니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게 맞죠? 네. 자, 5번에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이거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되죠? 네. 5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28회 때 문제입니다. 뭐 이 정도 수준에 나오면 그냥 그저 주는 문제 아닌가요? 이 정도? 네. 광역도시계획 올해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높으니까요. 잘 분석하시면 여기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기본계획 파트 안 보도록 할게요.